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호르무즈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다들 전 세계 지금 호르무즈 때문에 난리가 났죠. 사실 이 호르무즈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지난 40년 동안 무수히 반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진짜냐?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로 걱정되는 바가 많습니다. 하지만 좀 오해도 좀 있는 것 같고 해서 여러 가지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가는 입구죠. 그래서 이제 이 페르시아만 자체가 어마어마한 산유국들의 어떤 수출 거점이기도 하고 생산 거점이기도 하고 그 모든 것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 보니까 항상 이슈가 이제 되는 동네죠.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이란 공격 이후에 지금 이제 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됐다라는 이야기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 자체가 약간 좀 여러 가지로 좀 생각해볼 여지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호르무즈 해협이 폐쇄됐다. 그리고 어떤 배라도 여기를 지나가면 공격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사실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이란 정부가 이렇게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란 외교부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의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혁명수비대 IRGC 쪽에서 이제 자체적인 판단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봉쇄하고 지나가는 선박들을 공격하겠다. 그리고 공격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화면에서 다시 보시면 이 해협을 지나가는 모든 배들을 공격하겠다라고 하는 이 발언을 한 사람이 누구냐? 에브라임 자바리라는 이 양반인데 이 양반은 이제 IRGC 그러니까 혁명수비대 사령관은 아니에요. 사령관의 고문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현직이라고 보기는 좀 애매한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해협 봉쇄라는 어마무시한 이야기를 이런 사람이 이야기를 한 게 맞다라고 봐야 되나라는 생각도 사실은 좀 듭니다. 어쨌든 이제 이 IRGC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모든 선박을 불태워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배럴당 200달러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선박들은 지금 다 공격당하는 게 두려워가지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호르무즈 해협 입구 양쪽에서 지금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상황이 좀 바뀌면 들어가 봐야지 아니면 빠져나와야지 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선박들이 다 이 지역을 지금 비워놓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재밌게도 이 용감한 배들이 항상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지금 실어놓은 기름을 가져가면 비싸게 팔 수 있어. 아니면 이때 들어가면 내가 훨씬 돈을 벌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스 선적의 이 수에즈 막스급 선박 유조선 한 3척 정도가 AIS를 끄고 밤에 이제 이곳을 통과를 시도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뭐 유행이 잘 지나갔던 것 같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급속도로 지금 감소한 모든 선박들 자체가 사실은 감소한 거예요. 다들 눈치 보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 가지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호르무즈 해협에 들어가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호르무즈 해협 안에서 지금 석유를 담은 유조선이 빨리 와야 되는데 못 온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이지만 사실 그 안쪽에 있는 산유국들, 그러니까 이라크라든지 쿠웨이트라든지 이런 산유국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석유를 가져갈 빈 유조선이 빨리 들어와야 되는 것이 더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산유국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저장할 곳이 없어요. 땅에서는 계속 지금 가스와 원유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를 이제 육상에 쌓아놓다가 못해가지고 지금 들어와 있던 배들한테 원래 선적하려고 했던 것보다 더 꽉꽉 채워가지고 지금 쌓아놓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용량이 이제 조만간 이제 포화 상태에 이제 도달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생산을 중단해야 됩니다. 그러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나중에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문을 열었을 때 이 생산량을 커버하는데 다시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생각만큼 스위치 연다고 그래가지고 바로 원상태 복귀 이게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유국들 입장이나 아니면 전 세계 안정적인 원유 공급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관 빈 배를 빨리빨리 집어넣어서 어떻든 생산량을 계속 담글 수 있는 이 빈 그릇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지금 하나의 원인이기도 하고요. 제일 취약한 나라가 이제 이라크죠. 이라크 같은 경우는 아직도 과거 이제 전쟁의 어떤 그런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저장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설비들이 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 가동을 중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산 중단을 지금 선언한 상태이고요. 더 큰 문제는 이제 이 원유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냥 어디든 담아놓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휘발유, 그다음에 항공유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문제죠. 특히 항공유 같은 경우에는 UAE, 뭐 아부다비라든지 그 도하라든지 이런 지역에 있는 대형 공항들이 폐쇄된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항공유 소비량이 이제 급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이것을 담아놓기는 더욱더 어려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생산하면 바로바로 들어오는 공항에서 소비한다라는 컨셉으로 그동안에 가동을 해왔는데 이것이 안 되다 보면 또 이 문제도 복잡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여러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게 무슨 말이냐.
사실은 이 봉쇄를 한다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막아야 돼요. 그러면 뭘로 봉쇄를 하느냐? 원래 이 혁명수비대 IRGC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고속정, 여기 보면 사람이 안 타고 있죠. 그런데 이제 미사일을 발사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사람을 태워서 거의 고속 자폭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운용하는 개떼 전술이죠. 한꺼번에 우르르 몰려나가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일부 방어선을 쳐줄 수 있는 약간의 큰 지휘정 이런 것들을 이제 버무려 가지고 해협을 막는다라는 것이 IRGC의 대표적인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이러한 것들이 다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무인 드론, 수상 드론을 말할 것도 없고 사람이 타고 다니는 고속정, 그다음에 지휘정 다 바다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미군이 다 때려 부쉈어요. 그러니까 미군이 당연히 몇 척 안 되는 이란 해군의 대형 선박들은 물론이고 이러한 소형 고속정들이 이제 바다로 나오는 것조차도 이제 다 막아놓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호르무즈 해협이 뭘로 막혔냐? 왜 막혔을까요? 이 막힌 것은 사실은 이제 미국의 어떤 이야기 그리고 보험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엉뚱한 이야기 때문에 막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미국은 이제 이 전쟁이 시작되면서 이 석유 회사 그리고 이 석유 메이저들이죠. 그리고 메이저와 거래하는 업체들 그리고 유조선 선주 등등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야, 여기 위험하니까 너희들이 들어왔다가 터지면 당분간 문제가 좀 생기니까 들어오지 마.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조선이나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은 자제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이제 이것보다 이제 이 사태가 좀 길어지면서 문제가 이제 보험 쪽에서 지금 터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해상보험사들 같은 경우가 이제 호르무즈 주변 지역에 운항되는 선박들에 대해서 이 전쟁 위험에 관련된 보험료를 이제 보험 보장을 지금 취소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갔다가 뭐 하나 맞으면 커버가 안 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들어가서 기름만 갖고 나오면 지금 비싼 가격으로 돈을 벌 수 있어라고 생각들을 하는 선박들도 있겠습니다만 터졌을 때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못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매우 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쟁 이전에는 보험료가 이제 0.125%였는데 현재 0.2% 정도까지 이제 2배 정도가 이제 급등을 한 상태고 조만간 0.5%에서 1%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임 오르고 그다음에 보험료 오르고 하는 이제 이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극단적으로 보면은 뭐 50%, 100%까지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참조할 만한 사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그 러시아의 곡물 수출항 있는 오데사항으로 들어가는 화물선에 대해서 최대 많이 올랐을 때가 한 5% 정도까지 올라가 있었던 것을 한번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유조선 중에서도 특히 이제 VLCC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이제 유조선 같은 경우는 VLCC가 많죠. 그런데 이제 VLCC 유조선 같은 경우에는 다들 지금 엉거주춤하게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 지금 많이 몰려 있는 그러한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VLCC 중에서 한 8% 정도가 이제 페르시아만 주변에서 발이 묶여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혁명 수비대 입장에서 보면은 간단한 몇 개의 무력 시위 그다음에 뭐 한두 발의 미사일을 통한 몇 척의 배를 공격을 하면서 상황을 지금 통제를 하고 있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해협을 봉쇄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뭐 복잡다단한 전술과 작전들이 필요할 것 같다 생각도 들지만 사실은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말로도 봉쇄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길에 깔았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든지 뭐 다른 나라의 이 소해 부대가 가가지고 이 지역을 이잡듯이 뒤져가지고 안전하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때까지 선박이 발이 묶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해협을 봉쇄한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는데 일단 특징적인 점은 현재까지 IRGC가 맨날 이야기하던 대규모 개떼 작전을 통해 가지고 물리적으로 막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고 소수의 이제 미사일 그다음에 구두 발언 이런 것으로 현재 호르무즈 해협이 실질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다라는 점이 이제 아이러니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나라에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사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전체 원유의 양은 하루에 2천만 배럴 정도 됩니다. 전 세계에서 하루에 생산하는 원유가 1억 배럴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생산 원유의 20%가 호르무즈를 지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는 원유 중에서 한 70% 정도는 한국, 일본, 중국, 인도 네 나라가 다 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가장 난리 나는 나라가 어디냐? 한국, 일본, 중국, 인도
네 나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굳이 그 네 나라 중에서도 가장 급한 나라가 어디냐 보면은 인도입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비축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11분 많이 잡아봐야 한 2주분 정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히면 당장 제일 다급해지는 나라가 이제 인도고요. 그리고 일본이 아마 한 200일치 정도를 이제 보유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기도 합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문제가 점점 심해지면 당연히 여러 가지 상황이 난리가 나겠죠. 배럴당 150달러를 이제 목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각국이 이거 좀 어떻게 좀 해봐라는 지금 빗발치는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 해군은 얼마 전까지 우리는 뭐 호위라든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할 생각 없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발벗고 나서면서 갑자기 상황이 이제 급 반전되고 있습니다. 트루스 소셜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올린 거죠. 무슨 말을 했느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미 해군이 신속하게 호위를 제공할 것이다라는 거 하나. 두 번째, 이제 민간 보험사들이 너무 비싼 보험료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배들이 운항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금융공기업인 개발금융공사 DFC라고 하는 이 기관을 동원해서 합리적인 가격에 보험료를 제공을 하는 쪽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테니까 이제 좀만 기다려달라라고 지금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나온 거죠. 사실 이 모습을 지켜본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이 아무 계획 없이 이란을 때렸구나. 아니면 너무 쉽게 상황을 판단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당연히 이란을 때리면 호르무즈에서 무슨 문제가 생길 거야.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플랜이 서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거 없이 상당히 다급하게 진행이 됐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제 미 해군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 호위를 해라라고 그러면 글쎄요. 이걸 당장 언제 어느 선박으로 어떤 전략으로 생각하면 지금 머리가 아찔한 이제 그런 상황일 겁니다. 사실 미 해군이 이제 이 공식적으로 어떤 이 선단들을 호위해서 안전하게 통과시켰던 이러한 경험은 1980년대 이란 이라크 전쟁 때 당시 양쪽에서 유조선을 공격하던 그 탱커 워 때 미국 해군이 개입했던 이것이 마지막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40년 됐겠네요. 1986년, 85년 뭐 이럴 때니까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저 뒤에 항공모함도 보이고요. 이제 앞쪽에 보이면 미국의 호위함, 구축함들이 서서 가운데에 있는 이제 유조선을 이제 호위하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주죠. 당시에 이제 어니스트 월이라고 하는 이제 작전명으로 작전을 시행을 했었는데 당시에도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효용성 그리고 뭐 비용 대비 효과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40년 만에 이런 식으로 다시 작전을 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한 가지 이제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뭐 프랑스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도 자관 이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돼 있는 호송을 위한 안전하게 선박들이 운항하기 위한 뭐 호위대를 파견하겠다라는 움직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혼자서 짐을 짊어질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역할을 지금 해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 해군이 혼자 다 할 거는 전혀 생각이 없을 거예요. 깃발은 들지만 실제로 누가 해라? 가장 급한 놈들부터 알아서 나와서 해라. 그러면 어디죠? 일본이 제일 급합니다. 인도 빼고 나면 왜? 일본 같은 경우는 전체 그 석유 수입량 중에 96%가 중동산이에요.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70%죠. 일본 바보 같은 놈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쉽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본이 중동산 원유에 대해서 의존도가 가장 높은 이유는 가격이 싸기 때문입니다. 운송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사실 중동산 원유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나서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운송비를 조금씩 보조해주는 이제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그나마 한 70% 수준으로 지금 중동산 의존도를 좀 낮춰놓은 이제 상태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일본 해상자위대 그리고 일본 해상자위대 소해부대 등이 아마 갈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타겟은 당연히 우리일 겁니다. 우리로서는 안 갈 수가 없죠. 일본이 만약에 간다고 생각하면. 재밌는 점은 여기에서 이제 중국군이 등장할 가능성도 이제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 중국도 이제 LNG라든지 석유라든지 중동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보다는 낮습니다만 어쨌든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중동산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그래도 거의 한 절반, 한 40% 이상 되기 때문에 이것을 손가락 빨고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 현재 중국이 비공식적인 루트로 지금 건들지 마라. 라고 이제 IRGC 혁명수비대에다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일본 가고 한국 가는데 중국이 나도 갈래 라고 나서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막아야 될까요?
전혀 예상치 못한 위아더 월드 형태가 또 호르무즈 해협에서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봉쇄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냐라는 이 점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지만 생각보다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저 개인적으로 좀 합니다. 왜 그러냐? 일단 뭐 중국이라든지 이런 나라의 압력도 있겠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기름값이 뛰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면 여기에서 용감한 선주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갖고만 나오면 내가 리스크를 감내하면 그 리스크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용감한 선주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 로이드라든지 이런 쪽의 기사들을 쭉 읽다 보면 재밌는 기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용감한 그리스 선주들이 몇몇 사람들이 작당질을 하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관 다 신호 끄고 밤에 빈배로 어차피 나갈 때 밀어 넣어서 일단 들고 어떻게든 빨리 나오자. 그러면 우리 돈 벌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 자식들 저런 사고 치면 어떡하지 라고 이제 고민도 하고 그다음에 어떻든 이 보험료 맞을 거를 각오하고 그냥 무작정 들이미는 애들한테 대해서는 우리 보험 지급 곤란해 라는 이제 이런 멘트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해관계가 복잡한 상황이에요. 단순히 무서운 게 이제 이란의 드론 미사일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더해서 그 실제로 맞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보험사들의 걱정. 그다음에 여기서 한몫 챙겨야 될 텐데 라고 생각하는 그 선주들 여러 가지 지금 이해 당사자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보면서 계산기를 튕기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된 이슈들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이란 내부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후계자 문제가 지금 복잡하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란의 이제 하메네이가 이제 폭사를 하고 지금 현재 이제 장례 기간 중입니다. 40일간의 추모 그리고 일주일간의 공휴일이 이제 선포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후계자는 어떻게 하느냐?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딱 한 번 지금 후계자를 골랐던 거죠. 호메이니 다음에 하메네이로 넘어왔을 때 1988년에 한 번 하고 근 40년 만에 지금 다시 한번 후계자를 정해야 됩니다. 이란 헌법을 보면 이제 88명의 이슬람 종교학자들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에서 후계자를 지명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후계자 지명 때까지는 이제 3인의 임시위원회가 그 이란을 통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인의 위원회가 일단 형식적으로는 이란을 통치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88명이라는 이 전문가 회의가 개최가 돼야 되는데 이 개최가 쉽지 않습니다. 왜 개최가 쉽지 않냐? 이스라엘 때문입니다. 이 모이면 지금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모이면 두들겨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란에서 가장 신성한 도시 중에 하나인 쿰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지금 화면 보시는 이 건물이 지난 화요일 날 이스라엘 공군의 폭격을 맞아가지고 붕괴가 되는 이제 그러한 일이 벌어졌어요. 여기가 이제 왜 갑자기 타겟이 됐느냐라고 하면 이 쿰이라는 지역은 종교 도시입니다. 종교의 이제 상당한 이제 되게 보수적인 이제 이런 지역인데. 여기에서 전문가 회의가 개최되고 있다라는 정보를 입수한 이스라엘이 회의 개최 그것도 뭐 나오는 이야기들 들어보면은 개표 그러니까 누군가를 찍었겠죠. 함을 열어가지고 개표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때렸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곳에서 이제 모였던 전문가 88명이 당연히 다 깔려 죽으면 손발을 못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란 정부는 그곳에서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나 너희들 개표하는 것까지 다 듣고 우리가 때린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란은 그런 일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관 이거 참 애매하다라고 하지만 당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문가 이 회의에 위원으로 참석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목숨을 걸고 지금 후계자를 지금 선발해야 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관 결국은 이제 누가 그러면 유력한 후계자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모스타바 하메네이 그러니까 이번에 사망한 하메네이의 둘째 아들이죠.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자관 이 모스타베 하메네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몇 차례 하메네이의 후계자로 거론이 됐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부 관계자 무엇보다도 이제 IRGC 그리고 이제 민병대인 이제 바시지 등등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있다. 가장 유력하다라고 이야기들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는 이제 야 우리가 그 왕조를 엎고 이슬람 혁명을 세워서 이슬람 공화국을 만들었는데 세습이야? 이게 말이 돼? 라고 하는 내부적인 반발이 꽤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이 모스타바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어떠한 공식적인 직책도 맡은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메네이의 아들 물밑에서 이런저런 영향력을 행사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전쟁이라는 상황이 이제 상황을 급변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이제 다시 한번 급부상하는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선호한다라고 봐야 될까? 여러 가지로 좀 생각해 볼 가능성이 좀 있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일각에서는 지금 화면에 있는 이제 하산 호메이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호메이니 같은 경우는 이제 이슬람 혁명을 주도했던 아야톨라 호메이니의 이제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세습이죠. 혈통인데 사실 이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아요. 왜 그러냐? 정통성 면에서 봤을 때는 탑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할아버지가 이슬람 혁명의 주인공이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동안에 실제로 어떠한 공직도 맡은 바도 없고요. 영향력도 없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 할아버지 묘소 관리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혈통으로 따지면 넘버원이지만 본인 주변 생각해보면 글쎄라고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 이외에도 몇몇 사람들이 이제 거론이 됩니다만 사실 지금 제대로 선발이 될지 아니면 뭐 안 될지 등도 사실 알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이제 이란 혁명수비대 IRGC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통신사가 있습니다. 파르스라는 이름의 통신사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현재 대면 전문가 회의는 장례식 이후로 늦추기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장례식 이전에 후계자를 선정해서 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일단 누가 선정이 됐는지만 정해놓고 정식으로 하는 것은 장례식 이후에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이기가 쉽지 않으니까 일단 이렇게 궁여지책으로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내부적으로 아직까지 확실하게 누가 후계자인지에 대한 논란이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일단 장례식이라는 이 상황, 설마 장례식 때 또 때리겠어? 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자관 모여가지고 최종적으로 결판을 내자. 뭐 두 가지 모든 상황이 됩니다만 어떻든 간에 이번 주가 지나면 후계자가 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호르무즈도 그렇고 이 여러 가지 상황이 미국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지금 복잡다단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구가 1억 명 가까이 되고요. 국토 면적도 어마어마하게 넓고 그다음에 뭐 산맥으로 돼 있고 죽기를 각오하는 뭐 한 혁명 수비대만 해도 한 50만 명 되는 나라를 그렇게 쉽게 뭐 폭격 몇 번으로 바꿀 수 있다.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미국 내부적으로는 이제 지상군 파병과 관련된 논란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시작된 다음에 처음으로 이 전쟁부 장관하고 합참의장이 이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기자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질문한 게 지상군 파병 관련한 여러 가지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일단 공식적으로는 지상군 파병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배제하지는 않는다라는 정도의 언급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전쟁을 마무리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현재 답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굳이 지상군을 들여보낼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여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수의 특수부대와 공중폭격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이제 쉽지 않겠죠. 누군가 땅 위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란 내부의 이제 민병대, 그러니까 소수 민족계들을 지원해서 뭔가를 해보자라는 이야기들을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보도들에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들은 뭐냐? 이란 서부 지역에 있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란과 이라크 그리고 튀르키예 요 지역의 쿠르드족이 이제 많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지금 CIA가 나서서 무기를 공급을 하고 있고 쿠르드 민병대를 무장을 시켜서 뭔가 이제 활동을 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작전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3월 1일 날 이 지역의 쿠르드 지도자들과 통화를 했다라는 사실은 지금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기타 다른 소수민족들과도 이제 접촉 중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서부, 북부, 그다음에 동부 여러 지역에 사실 다양한 소수민족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페르시아 민족이 이 나라를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많은 소수민족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 나라가 이란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란이라는 나라는 이슬람 공화국이라는 이 나라는 이러한 문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소수민족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수민족들이 대표를 뽑아서 이 의회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도 다 보장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란 같은 경우에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이 쿠르드
계열의 야당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쿠르드가 뭐 일방적으로 탄압을 받기 때문에 이참에 우리가 나가서 뭔가 독립된 국가를 세워보자, 이렇게까지 나갈까라고 생각하기는 저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지역에 활동하고 있는, 그러니까 뭐 튀르키예 그리고 이라크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는 쿠르드 세력들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들이 과연 정말 이란이라는 하나의 공동체를 깨고 우리가 뭔가를 해보겠다고 나설까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구심을 표명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어쨌든 물밑에서 이제 여러 가지 공작과 작전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은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이 쿠르드 거주하는 주변 지역 그리고 쿠르드족이 거주하는 지역들을 지금 공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구를 공습하느냐? 정보기관, 민병대, 거점, 그다음에 각종 검문소, 경찰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진압에 나설 수 있는 그러한 세력들을 지금 타격하는데 이스라엘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집중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연 이게 이제 이야기가 될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공화국 수비대 IRGC 같은 경우도 우려를 하고 있는지 이 쿠르드와 관련돼 있는 이 지역의 병력을 증강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 이란이라는 나라, 그러니까 이란에 대해서 이란 국민들은 어떻게 보면 이슬람 신정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만 이 이란이라는 나라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거부감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가끔 해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다른 나라와 달리 이 나라를 쪼개서 우리끼리 가겠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분리주의는 글쎄요, 그렇게 강하지 않았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왕정 복고를 내세우면서 내가 이제 이란을 통치하겠소라고 하는 레자 팔레비조차도 이러한 이제 분리주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경고하고 나는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든 지상군이 필요해. 그렇다 보니까 뭐 과거 아프간에서나 아니면 시리아에서나 했던 것처럼 불만을 갖고 있는 소수민족들을 동원해서 뭔가 활용한다라는 전략이 과연 이란에서도 잘 먹힐까를 생각해 보면 이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지만 뭐 미래의 일은 알 수 없는 거죠.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되면 정말 더 상황은 알 수 없는 미궁으로 빠져들게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호르무즈 그리고 그 반대편 저쪽 서쪽에 있는 쿠르드 거주 지역 모두 다 지금 여러 가지로 상황이 복잡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